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 KBS 연예대상 무대를 뒤집은 영탁. 그런데 다큐 녹음 중 울컥해 여러 번 중단했다는 후문이 화제입니다. 이 진정성이 왜 최고의 무기이자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12월 20일 밤 KBS 연예대상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수는 나오는데 웃음은 얇았고 축하 멘트는 이어지는데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경직된 공기가 정말 거짓말처럼 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영탁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귀공자 같은 표정, 그리고 무대에 올라서는 그 찰나의 여유. 그날의 분위기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버린 듯 엄숙함에서 유쾌한 축제로 급전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건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히트곡 내가 왜 거기서 나와를 그 자리, 그 상황에 맞게 개사해 부르는 순발력. 그 재치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축하 무대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영수 선생님과 김연자 선생님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 조합 자체가 이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중심에서 영탁은 사람들의 웃음과 시선을 한 손에 잡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정성을 칭찬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옳다고 믿고 싶어 하죠. 특히 트로트와 예능,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장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얼마나 진심이냐가 곧 감동의 온도가 되고, 감동의 온도가 곧 화제성과 팬덤의 결속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탁이 다큐 내레이션 제안을 받자마자 두말 없이 수락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서사가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땀과 팀워크의 세계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목소리로 안아줄 줄 아는 사람. 그 이미지가 한번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를 더 믿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성은 축복이 아니라 계약이 됩니다. 대중과 영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하나 작성되는 거죠. 너는 진심인 사람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진심이어야 한다. 너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차가워 보이면 안 된다. 너는 공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계산적인 선택이 보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다. 진정성은 쌓을 때는 몇 년이 걸리지만 금이 갈 때는 몇 초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 리스크입니다. 다큐 녹음 중 울컥해서 중단했다는 후문은 팬들에겐 감동의 증거로 들립니다. 역시 영탁, 역시 사람 냄새. 목소리로만 내레이션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들어갔구나. 이 말 한마디가 팬들의 눈물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업계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업계는 감동을 보면서도 동시에 계산서를 펼칩니다. 저 진정성 이미지는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다음 선택에서 저 따뜻함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어떤 파장이 생길까? 그리고 그 파장 속에서 영탁이라는 브랜드는 더 커질까? 아니면 상처를 입을까? 여기서 무서운 건 진정성은 스스로만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심이라고 말하는 순간 진심은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울컥했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묻습니다. 정말로 울컥했나? 연출은 아니었나? 이 질문 자체가 잔인하지만 대중문화의 세계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영탁처럼 활동 반경이 넓어진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가수, 예능 MC, 배우, 내레이터. 역할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감탄하는 동시에 더 날카롭게 관찰합니다. 너무 바쁜데 진짜로 매 순간 진심일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영탁의 진정성 리스크는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영탁의 확장은 노래 한 곡을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탁이라는 사람 자체를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친근한 페르소나, 공감하는 태도, 빠른 순발력, 능청스러운 연기 DNA. 이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힘이 커질수록 균열이 생길 때의 충격도 커집니다. 거대한 유리컵은 아름답지만 한 번 깨지면 파편도 크고 날카롭습니다. 진정성 리스크가 실제로 폭발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선택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공개됐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보인다.
광고가 늘었는데 메시지가 가벼워 보인다. 방송에서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어느 편에 섰다는 억측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은 사실을 보기보다 감정을 먼저 꺼내듭니다. 내가 믿던 영탁이 맞나? 내가 좋아한 그 사람이 맞나? 진정성은 팬덤의 응원을 만들지만 기대치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실망의 낙차도 커집니다. 그래서 영탁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을 더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울컥한 후문이 감동을 줬다면 그 감동을 앞으로의 선택에서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뜻입니다. 다큐에서 울컥했다고 해서 진정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 연예대상 무대는 단순히 웃긴 축하 공연이 아니라 영탁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왔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어영수 선생님과의 인연, 김연자 선생님과의 콜라보. 이런 것들은 단지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후배의 관계를 존중하고 현장의 공기를 읽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무대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팬덤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처럼 영탁의 다각화는 팬덤을 흩뜨리기보다 오히려 모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능에서 처음 본 사람이 노래를 찾아 듣고 드라마에서 본 사람이 무대를 찾아보고 다큐에서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음악을 궁금해합니다. 이 흐름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흐름에는 늘 함정이 있습니다. 흐름이 빨라질수록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물결이 크게 일렁인다는 것. 바로 그 돌멩이가 진정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탁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활동이 아닙니다. 활동의 확장 속도와 본업의 중심을 동시에 붙잡는 균형입니다. 결국 팬들이 가장 보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 영탁. 예능도 좋고 연기도 좋고 내레이션도 좋지만 그 모든 스펙트럼이 마지막에 돌아와야 할 곳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은 1월의 앙코르 콘서트로 향합니다. 콘서트는 영탁의 확장 전략이 종합예술로 아름답게 기결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반대로 능력 나열의 장기자랑처럼 보일 위험도 있는 자리입니다. 토크와 꽁트가 양념이 되느냐, 메인을 덮어버리느냐, 감동이 음악을 더 빛나게 하느냐, 감동이 음악의 집중도를 흐리느냐. 여기서 또 진정성 리스크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콘서트가 너무 버라이어티처럼 보이면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노래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노래만 하면 누군가는 또 말할 겁니다. 확장했더니 결국 돌아온 게 이거냐고. 그래서 콘서트는 공연이 아니라 영탁의 브랜드 설계도가 검증되는 시험대가 됩니다. 다큐 녹음 중 울컥해서 중단했다는 후문은 지금까지는 영탁에게 축복처럼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를 더 인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후문은 동시에 앞으로 영탁이 조금이라도 무심해 보이는 장면을 만들었을 때 더 강한 반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기대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때로는 심판이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영탁의 진정성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인가? 다큐에서 울컥했다는 후문이 한 번의 장면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선택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될 것인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영탁은 단순히 못하는 게 없는 올라운더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무기로 확장하는 동시에 그 무기가 언제든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고 그래서 더 치열합니다.